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TSMC입니다. 이 기업이 미국 증시에는 ADR로 ADR 형식으로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5% 하락을 했어요. 대만 반도체 기업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이죠. 매출에 이건 대만 달러 기준인데 4,808억 대만 달러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한 10% 감소한 수준입니다. 물론 예상치보다는 좋았어요. 순이익은 뭐 역시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만 전년 대비 23%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순이익이 감소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상이 뭔데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도 실적 안 좋았죠. 뭐 그렇긴 하더라도 뭐 이게 첫 이 감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한 그 전방 산업들이 안 좋구나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뭐 반도체 기업들, 특히 설계 기업들, 그리고 뭐 하여튼 빅테크 기업들에는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안 좋았을 겁니다. 그래서 TSMC 측에서는 전자제품 부문 쪽의 수요가 많이 좀 침체되면서 실적이 다소 좀 둔화됐었고, 올 연간 기준으로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10% 정도 감소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플러스 지금 TSMC가 그 바이든 정부의 그 반도체 육성 지원 이걸 위해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하면 뭐 지원금 받고 뭐 이러잖아요. 그래서 TSMC도 애리조나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사실 내년부터 여기에서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. 또 이게 애플과 관련된. 근데 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애리조나에 이 반도체를 만들 숙련 근로자가 너무 없다라고 해서 대만에서 그 근로자들을 우리가 조달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 존슨앤존슨입니다. 오늘 뭐 다우지수 상승을 이끈 뭐 큰 역할을 한 뭐 그런 종목인데, 존슨앤존슨 우리는 뭐 아마 로션 회사, 가정용품 회사로 많이 좀 알고 있는데, 사실 세계적인 뭐 손에 요 세 손가락에 꼽히는 종합 제약 회사입니다. 존슨앤존슨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매출에 뭐 6%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. 조정 EPS도 잘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뭐 매출액, 조정 EPS 모두 다 이제 상향 조정을 좀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,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 게 의료기기, 특히나 얘네들이 뭐 정형외과라던가 이 안과에서 수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료 장비들을 또 만드나 봐요. 근데 요 사업 부문의 매출이 이제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데, 여러분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연결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? 그렇죠? 우리 유나이티드 헬스 하면서 얘는 이제 보험 회사인데,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수술을 계속 미뤄왔던 우리 노인 환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하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담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그거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, 실제로. 그렇게 되면서 이게 실적 많이 좋아지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매출 가이던스, 뭐 이익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. 뭐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.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. 자, 다음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. 어제 요 유나이티드 해주세요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거 일부러 넣었어요. 일부러 준비했는데, 오늘 3.2%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.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고,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 3%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정규 거래에서 딱 요 정도 올랐네요. 미국의 대형 항공사죠. 매출액 17%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. 조정 EPS가 이게 정말 완전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. 5.03달러였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4달러였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뭐 1달러를 초과한 주당 이익이. 이거 진짜 서프라이즈죠. 완전 서프라이즈. 그러면서 연간 조정 EPS도 이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실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지난달 뭐 이상 기후라던가 이런 공항의 인력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수천 건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지연됐던 아마 이벤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차피 이게 6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2분기 실적이 이게 포함이 되는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여행 수요가 되게 정말 급증을 하고 있고, 특히
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마일리지 멤버십 신규 회원이 지금 8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. 2분기에만. 이런 성과들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매우 좋았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아메리칸 에어라인 얘도 이제 미국의 대형 항공사 세 개 중에 하나가 유나이티드, 아메리칸, 델타 이렇게 셋이잖아요. 근데 델타도 완전 서프라이즈였고, 근데 이제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오늘 이제 실적을,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보다 하루 늦게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, 아메리칸은 오늘 6% 급락을 했습니다. 그 이유를 좀 보니까요. 자, 매출액 보세요.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. 유나이티드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? 그죠? 그런데 이 조정 EPS를 좀 보실게요. 매출액은 비슷해요. 그죠? 매출액은 비슷한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비교했을 때 얘네는 조정 EPS가 $5 수준인데 얘들은 뭐 1.92달러고 뭐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. 뭐 항공사마다 다 또 다른 사업법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. 그런데 유나이티드가 너무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야 같은 뭐 그룹 안에 있으면 얘네도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지. 이제 기대치가 막 높아진 거예요. 그랬는데 이제 예상치보단 잘 나왔습니다만 그 앞에 나간 애가 너무 잘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뭐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. 역시나 연간 조정 EPS도 상향 조정했거든요. 근데 왜 6%가 빠질까? 단순히 서프라이즈 그게 좀 낮다고 이래?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. 일단 유나이티드는 연간 조정 EPS를 상향 조정하면서 강력한 여행 수요 덕분 그게 이제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어떤 그 항공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절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막 성장 모멘텀에 따른 이익 전망치 상향이 아니라 그냥 비용이 옛날보다 덜 들어서 우리 이게 좀 다르죠.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.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칸은 실망감이 있었고 또 하나 유나이티드가 그 조종사 노조와 4년간 연봉 40% 인상하는 거 합의했다라고 우리 다뤘었잖아요. 근데 그것도 그냥 시장에서는 크게 뭐 이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.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. 그랬는데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문제가 뭐냐면 5월에 얘들도 조종사 노조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.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. 근데 유나이티드보다 좀 낮은 수준이었죠. 근데 이 노조가 8월에 이 노조원들의 투표를 앞두고 있거든요. 5월에 합의를 받고 8월에 투표가 있는데 이 유나이티드가 갑자기 40% 인상하고 나니까 이 아메리칸 이 노조도 야 우리도 그럼 쟤네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되면서 아마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불확실성 이게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물리면서 오늘 유나이티드는 많이 올랐는데 아메리칸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잠깐 우리 보헤미안 님이 간밤에 테슬라가 폭락했군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따가 우리 테슬라 한번 또 자세히 좀 볼게요. 네, 예고입니다. 예고. 자 이제 마지막 오늘 특징주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입니다. 16% 급락을 했습니다. 디스커버 이 파이낸셜은 디지털 뱅킹 업무 그리고 결제 서비스, 그러니까 카드, 네,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.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이벤트 하나가 좀 터지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. 먼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% 급증을 했고요. 38억 8천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했던 수준에 딱 부합한 성과입니다.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EPS는 뭐 조금 예상을 밑돈 정도인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실망으로 급락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슈는 이제 아마 요 밑에 부분 요게 더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.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FDIC가 디스커버 파이낸셜에 대한 어떤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좀 그래요. 2007년 중반부터 해서 특정 이 신용카드 계정 분류를 잘못했나 봐요. 그러니까 오분류를 했나 봐요. 요 디스커버가.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가맹점 등 이 수수료가 아마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드러났나 봐요. 그래서 요 디스커버 입장에서는 요 다시 이제 과다 계상한 부분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충당금으로 해놓은 게 약 한 3억 6,500만 달러 정도가 되나 봐요.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서 이걸 해놓으면서 이 금액이 또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니까 뭐 법률기관이라던가 규제기관과 이걸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라고 언급을 했는데 FDIC에서는 우리 그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가 된 거죠. 그럼
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, 우려 이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